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입니다. 유방암 환우들은 항암을 시작할 때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이 책은 유방암을 진단받은 김은하 약사가 표준 치료 후에 직접 실천하여 재발 전혀 없이 암을 이겨낸 꿀팁이 가득합니다. 김은하 약사는 1992년 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서울 노원구에 열방약국을 개업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3년이 지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약사의 네이버 블로그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에는 항호르몬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유방암 환자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암이 오지 않는 내 몸의 환경 만들기가 주 내용이므로 건강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치료 기간 중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본격적으로 항암, 방사, 수술 계획이 잡힐 즈음에는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과 변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과정은 다른 환자들도 다 겪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증상들도 많다. 어떤 증상들은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표준 치료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타목시펜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 항호르몬 요법이란 주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자라는 암세포에 여성 호르몬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호르몬 양성 타입의 유방암 환우는 보통 5에서 10년 동안 타목시펜을 복용한다.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10년간 복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의 재발률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약이 타목시펜이다. 나는 타목시펜을 10년간 복용하고 졸라덱스 주사도 5년간 맞아야 한다. 많은 유방암 환자가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갱년기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한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몸속에서 불이나 잠을 잘 수가 없다. 몸이 뜨겁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한다. 자궁근종, 황반변성, 녹내장, 골다공증이 생긴다.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3년쯤 지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다. 변비가 심해진다. 질건조증 또는 가려움, 빈뇨, 관절통, 성교통이 심하다. 우울증, 불면, 피부 발진, 탈모, 백혈구 감소증, 간 수치의 변화가 온다. 나는 항암과 수술을 거뜬히 해냈다. 식이요법도 나름 잘하고 있어서 변비가 없었다. 그런데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에도 열감이 있었고 따가움과 눈부심이 심했다. 우울감도 커져서 의욕이 많이 상실되었다. 운동도 하기 싫었고 소파에 자꾸 눕고만 싶었다. 잠도 깊이 못 잤다. 소변을 보러 하룻밤에 3에서 4회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수술한 팔의 솔목은 아려오고 오른쪽 무릎도 시큰거렸다. 허리도 무지근하게 아팠다. 표준 치료까지는 보충제가 필요 없었으나 타목시펜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다른 보충제도 함께 복용해야만 했다. 보통 약 설명서에 적혀있는 부작용들을 간과하기 쉽다. 특히 타목시펜의 부작용은 절대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타목시펜을 복용한 후부터는 유방외과 외에 안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황반변성과 자궁내막증, 근종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타목시펜 복용 2년 차에 녹내장이 시작되었다. 눈에 이상이 생기자마자 정밀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완전 초기여서 현재 눈의 상태는 정상이다. 그래도 눈 영양제는 꼭 챙겨서 복용하고 있다. 타목시펜의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다. 타목시펜 복용 시
부작용을 가볍게 보지 말고 미리 보충제를 섭취하자.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방법. 항암 중에는 배와 손발이 너무 차갑다. 나는 쑥돌 찜기를 안고 지냈다. 항암을 하는 기간이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에어컨을 켤 수 없었다. 항암 주사를 맞은 당일부터 3일 정도는 정말 복부, 손과 발이 너무나 차가웠다. 체온을 재어보면 36도 이하로 떨어졌다.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는 건식 조격기를 사용하면서 체온을 올리고 땀을 흘렸다. 이렇게 항암제의 독소를 혈액순환을 통해 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이 좋다. 밤에는 쑥돌 찜기를 배에다 대고 발에는 뜨겁게 데운 팥을 넣은 버선을 신고 찜질팩도 목 뒤에 댄다. 그러면 한기가 없어지고 숙면할 수 있다. 치료할 때는 무조건 따뜻한 국물과 차 종류를 많이 마셔야 한다. 냉기로 인해 위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장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나는 미역국, 북엇국, 현미 누룽지탕, 볶은 현미차와 생강홍차를 돌아가면서 마셨다. 추운 겨울에는 더욱더 체온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름망 있는 포트에 꿀에 절인 생강홍차를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 차를 끓인다. 생강을 넣은 홍차를 마시면 속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준비한 야채 과일식을 먹을 수 있게 위가 준비된다. 위와 장은 순식간에 냉기가 가시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아침에 뜨거운 차를 마시고 야채식을 차갑지 않게 데워서 먹는다. 뜨거운 생강홍차를 마시는 이유는 기, 혈, 수의 균형 회복에 좋기 때문이다. 몸의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능이 있다.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도 좋게 한다. 혈소판의 응고를 막고 혈전을 녹여 몸을 따뜻하게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준다. 간 기능을 강화하고 백혈구의 기능도 촉진한다. 순환과 저체온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하므로 항암 중에 마시면 부종이 억제되고 체온도 올라간다. 수술한 후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부종이 심하고 위장에 냉증이 있을 때는 생강홍차가 좋다. 녹차는 몸을 차게 하는데 양성식품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킨다. 항암 중 체온은 36도 이하로 떨어진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조격, 생강홍차, 찜질기를 이용하자. 유방암이 온 곳은 그동안 쉼없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다. 이 시간은 가장 이기적으로 지내도 되는 시간이다. 나는 가족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고 자영업의 고충을 떠안으면서 편안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제는 내 몸이 그동안 힘들었다고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외침을 세밀하게 들어야 한다. 불편한 증상들을 참지 말고 이전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항암, 방사, 수술 후에 찾아오는 힘든 증상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실천한 표준치료 꿀팁과 준비 목록. 이 책에서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암투병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하고 항암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이 온 이유는 반복되어 온 습관과 행동의 결과물이다. 새로운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항암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포트에 따뜻한 물을 데우고 죽여물 티스푼으로 하나 타서 마신다. 또는 뜨거운 홍차를 한 잔 마시며 몸을 데운다. 그런 다음 냉장고 야채칸에서 야채와 과일을 꺼낸다. 큰 그릇에 씻을 야채와 과일을 넣고 칼슘 파우더, 천연 세정제를 톡톡 뿌려 넣는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내가 해온 반복된 행동이다. 나는 항암을 하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항암 요리법이 나온 책도 사서 보았지만 내게는 너무 어려운 요리 수준의 레시피였다. 아주 쉽고 야채 섭취량도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내가 직접 실천한 식이요법은 간단했다. 항암 4차부터 이 식이요법을 했을 때 항암 8차의 혈액 검사가 가장 좋았다. 보통은 항암약이 누적되어 8차에서는 혈액 수치가 가장 나빠지는데도 말이다. 항암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제철 야채와 과일을 10가지 이상 냉장고에 준비해 놓는다.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는 야채 과일식을 한다. 개인의 체력과 신체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야채를 세척할 때는 칼슘 파우더를 사용한다. 큰 그릇에 그날 쓸 야채와 과일에 칼슘 파우더를 뿌리고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헹군다. 물 없이 한 번에 쫙 갈아지는 고성능 믹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0초면 충분하게 갈아진다.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고구마, 버섯류는 살짝 익히거나 찐다. 나머지 야채는 생으로 이용한다.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모든 야채류를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식사가 가능한 상태라면 점차 생야채의 양을 늘려가면 된다. 준비한 야채를 믹서기로 간다. 과일의 양은 전체적인 맛의 조합이 너무 달지 않을 정도로만 넣는다. 과도한 과일 섭취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밥을 줄이는 대신 과일의 양을 늘리는 오류를 범했다. 그 결과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다. 내가 제시한 방법은 주부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무척 간단하고 쉽다. 그러나 결과는 대단히 이상적이다. 혈액 수치가 엄청 달라진다. 냉장고에는 항상 신선한 야채와 과일 10가지를 준비한다. 녹색 채소를 유기농 동결 건조가루로 대체하여 쉽게 항암식을 한다. 매일 먹는 야채와 과일, 기본, 사과, 껍질째 사용,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고구마, 오이, 버섯류, 상황에 맞게 키위, 바나나, 블루베리, 케일, 미나리, 레몬, 오렌지, 비트, 동결 건조가루. 야채는 생야채 또는 동결 건조가루를 이용한다. 특히 녹색 채소는 보관이 힘들고 씻기도 번거롭다. 체력이 좋아지면 동결 건조가루를 생야채로 이용하면 된다. 유기농 동결 건조가루는 편리하고 효과가 좋으며 낭비도 없다. 케일, 신선초, 밀싹, 보리새싹, 샐러리 등의 동결 건조가루는 녹즙 대용으로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면 된다. 항암의 독성을 레몬즙 1일 1개에서 2개, 녹색 채소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디자이너 푸드를 피라미드형 도표로 만들어 48가지의 채소와 과일을 열거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은 생강과 마늘이었고 양배추, 대두, 감초, 당근, 샐러리 순으로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에는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등이 암세포 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에는 발암성 물질을 몸에서 배출하거나 암 발생 원인이 되는 유전자 전이를 억제해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과가 있다. 암 발생 가능성은 무엇보다 식사를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루에 적어도 채소 350g, 과일 200g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 아침에 그릇에 꺼내놓은 야채의 양으로 섭취량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채소나 과일 양의 기준은 두 손으로 담을 수 있는 만큼이 대략 400g 정도이다. 특히 생마늘은 천연 항생제이다. 한 조각만 먹어도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나물 요리를 할 때 마늘을 넣어 섭취하면 된다. 나는 마늘을 갈지 않고 슬라이스한 상태로 섭취하고 있다. 유방암에 좋은 브로콜리도 매일 섭취하자.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암세포를 억제한다. 살짝만 익힌 다음 매일 갈아서 섭취해보자.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를 매일 섭취한다. 항암 중에는 야채, 과일을 20종류까지 늘려보자.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